M20B입니다. 오늘은 불안감이 높은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심리검사, 지능검사, 인지검사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살펴보고 아이들의 정서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저한테 오는 아이들 중 종종 불안감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뜻밖의 이유 때문에 불안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엄마가 아플까봐 불안해요. 저는 제가 죽을까봐 불안해요. 생각하기 좀 어려운 대답들을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뭐 죽음이나 뭐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일을 겪고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불안하다고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죽음이나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일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하고 평상시대로 안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반면에, 또 다른 아이들은 그런 사건이 생기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지속이 오랫동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그 감정의 정도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불안한 아이들은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이의 기질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타고나기를 그 불안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타고납니다. 그 생리학적인 그런 이유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기질이라는 것은 환경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정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일지라도 어떤 아이들은 그런 기질적인 특성 때문에 불안에 취약하고 그런 불안을 유발할 만한 어떤 사소한 자극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불안감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부모의 현재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부모님이 어떤 심리 상태인가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향을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불안함을 쉽게 느끼는 아이들은 부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 영향을 많이 받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특히 부모가 불안한 상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뭔가 쫓기는 듯한 기분에 젖고 또 불안감이 높은 상태의 엄마 아빠라면은 내 아이도 나처럼 불안할 확률이 100%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불안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죠. 아이의 불안감을 높일 만한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나 사건들. 뭐가 있을까요? 뭐 동생이 태어난다던가, 아니면 뭐 유치원에 가게 됐다던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옮겼다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던가, 아니면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갔다던가, 아니면 엄마가 쉬시다가 집안에서 나하고 항상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일을 하게 되시다던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 말고도 굉장히 사소한 사건들이 불안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어디 놀러 가려고 차를 타고 아빠가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 반대편 차선에서 사고가 나는 장면을 목격한 경우에 내가 난 사고가 아니어도 그런 것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높은 아이들한테는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불안감이 취약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픈 것도 아닌데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누워있다던가, 아니면 작은 사고가 나서 엄마가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잠깐 입원하신다던가, 생활상의 큰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사건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점점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파장에 대해서 비약하면서 부정적으로 그 사건을 예측하면서 나는 엄마와 떨어질 수 있는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와 촌수가 좀 먼 어떤 어른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라도 불안감이 취약한 아이들은요, 그런 사건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저분처럼 우리 엄마 아빠도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고 우리가 헤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불안한 감정이 높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불안감이 높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그런 불안한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불안한 아이들은요, 그 감정을 부모한테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대부분. 왜 그럴까요? 좋은 감정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괜히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안 좋아할 거야, 혹은 엄마한테 혼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먼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누구야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누가 돌아가셨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가 혹시 어떤 감정을 느끼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엄마 나 괜찮아 하면 다행이지만 엄마 나 불안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불안하긴 뭐가 불안해, 다 그런 거지, 그냥 빨리 잊고 공부나 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누구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불안한 감정이 느껴졌구나, 엄마 몰랐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충분히 그 감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든지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단다. 하지만 너 옆에는 엄마 아빠가 지금 있고 앞으로 너가 클 때까지 엄마 아빠가 계속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고 안심을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는 불안한 감정을 느꼈지만 곧장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불안감이 높은 아이한테 어떤 태도를 부모가 취해 주어야 할까요? 한꺼번에 너무 큰 변화,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 안 돼요. 불안감을 쉽게 느끼는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더디고 느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엄마가 이제 일도 해야 되니까 너 이제 유치원 가. 그리고 유치원 가면서 양육자도 막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일 끝나기 전에 너는 어디 가 있어,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막 동생도 태어나,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이 아이한테 한꺼번에 일어나면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살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일도 갑자기 해야 되고 동생도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큰애가 이제 유치원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갑자기 큰 변화를 여러 개 가지 아이한테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엄마가 이제 일을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이와 함께 집에서 있었는데 새롭게 이제 일을 하셔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한테 엄마 이제 내일부터 일 나가, 이제 너 내일부터 이제 혼자 집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일 나가니까 이제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통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셔도 절대 안 돼요. 이런 불안감을 쉽게 느끼고 이런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아이들한테는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엄마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한 3개월 전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엄마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일을 하게 됐어. 엄마가 일을 하면 우리 누구한테도 더 맛있는 거 많이 사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엄마가 일을 하면서 이 아이한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활상의 변화에 대해서 또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엄마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누구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은 더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러면 엄마가 일어나라 얘기하면 이제 일어나야 되고, 엄마가 밥 먹자 하면 아침에 또 몇 시에 밥을 먹고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고 엄마는 일을 하러 가는 거야 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아이가 이제 점차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겠죠.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2개월, 1개월, 일주일 이렇게 앞으로 일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실제로 예행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 이제 실제로 이제 엄마가 다음 주부터 일을 하게 되니까 오늘부터는 엄마가 일하는 것처럼 우리 일찍 일어나 볼까?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외출해 볼까?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서, 아, 이러니까 기분이 어때? 엄마도 이제 일할 생각하니까 조금 설레기도 하고 조금 떨리기도 한데 너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엄마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얘기해 줄래? 하면서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엄마도 더 열심히 우리 누구를 위해서 일할게. 너도 열심히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엄마 말 잘 듣고 유치원 가서도 적응 잘하기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리허설을 통해서.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불안감이 높은 아이들은 불안감이 생기지 않게 그런 환경을 구조화해 주고 한꺼번에 너무 큰 변화나 여러 가지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의 감정을 털어낼 수 있도록 그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낯설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불안감이 높은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도움을 받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